이번 주 특히 오늘은 전현직 도지사들의 재판 사항과 관련해서 뉴스가 일제히 상단에 떠올랐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5차 공판, 특히 그전에 이분이 올린 글 때문에 화제가 됐습니다. 먼저 이 지사의 입장을 좀 듣고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이미 2002년에 정신과 치료를 실제 받았고 2007년에도 조울증이 있었다고 형님 스스로도 인정하시고 정신과 전문의가 다 평가 의견을 냈었고 또 그 해에 거의 수백 건의 폭력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몇 차례 경찰이나 검찰에 스크린이 있었는데도 이제 와서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좀 왜곡하고 본인의 건강도 해치고 또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우리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본인도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정상적인 직무 집행을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또 형님의 그 명백한 정신질환을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재판은 이제 중단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출석 전에요. 자신을 콩깍지에 비유를 하던데 그 글이 뭐였나요? 김 변호사님. 네,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콩 삶는 솥 밑에서 콩깍지가 운다. 누군가는 즐기겠지만 콩깍지는 몸이 타는 고통을 겪는 중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제 우리가 동양 문화권에서는 흔히 이 집안을 콩에다가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콩가루 집안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조식의 시가 생각이 나기도 하죠. 본래 한 뿌리에서 났건만 어찌 이리 급하게 삶아야 되느냐 같은. 어쨌든 그래서 자신과 어떤 형님 집안과의 싸움을 이제 굉장히 좀 가슴 아파하는 그런 취지의 SNS 글로 올리고 지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그 친형 강제 입원 그런 재판과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다투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본인은 강제 입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제 진단을 위해서 형님을 데려가려 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입원은 위법이지만 진단 자체를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강제로 잠깐 데려가는 그런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따져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검찰과의 그 날선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다. 이제 이 이야기는 그런 증거들 있잖아요. 그 증거들 없이 원래 공소장만 제출해야 되는데 그 증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공소장에 담아서 공소장 24페이지를 제출했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날선 공방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누군가는 즐기겠지만 콩깍지는 몸이 타는 고통을 겪는 중이다. 누군가는 즐기겠습니다가 누군가요? 글쎄요. 애당초에 이 지난해에 있었던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보게 되면 안위바뀜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결국은 정치적인 음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과연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수사를 받으면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권력과 맞서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가 상상의 해석에 좀 맡겨야 되는 범주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안위바뀜 말씀하신 김에 안희정 전 지사는요. 지금 부인 민주원 씨의 글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자 이렇게 영상과 사진까지 공개를 하면서 불륜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글쎄요, 우선은 국민 여론을 한 번 더 환기시키려는 것 같고요. 2심에서 보통 유죄가 났을 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본인의 주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2심의 어떤 판정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대법원에서 그래도 이 부분 파기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동시에 설령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여론으로 봤을 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안희정 전 지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불륜이었다 이렇게 판단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민주원 씨의 지금 입장을 계속 보게 되면 무엇보다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안희정 전 지사의 명예를 중시하고 있거든요. 본인의 남편보다는 자녀들의 아버지, 만약에 그 아버지가 성범죄자로 판단받게 되면 이 자녀들이 앞으로 사회생활하는 데 많은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이게 꼭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이전에 어쨌든 국민 여론을 좀 환기하려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주요 포털 사이트에 관련된 기사가 떴을 때 많은 댓글들이 보게 된다면 민주원 씨의 의견에 동조하는 댓글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법정 밖에서의 여론전까지도 이제는 불사해야 된다. 이것저것 명예를 가리면서 법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그런 절박한 심정이 반영된 게시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상하원에서의 그 침실 구조를 네. 저희가 비교할 수밖에 없게 공개를 했던 걸까요? 영상을 그대로 공개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처럼 저기에 있는 문, 동그라미를 친 게 바로 불투명 유리입니다. 저 불투명 유리를 통해서 건너봤는데 눈이 마주쳐서 화들짝 놀라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구조 소화기에서는 불투명 유리로는 도대체 침실이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민주원 씨의 주장에 따르면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기억자로 돼 있는 내용을 꺾고 들어왔었어야지만이 사실상 침실 속에 있는 안희정 지사 부부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김지은 씨가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증언했던 내용이 진실의 신빙성이 상당 부분 깨지게 되는 겁니다. 네. 왜 2심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증언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가 민주원 씨가 주장하는 바의 핵심인 것이거든요.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과연 이와 같은 민주원 씨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터라 이런 부분들을 재판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러게요. 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피해자 김 씨가 침대 발치까지 온 것이 과연 어떤 의도였겠느냐라고 하면서 민주원 씨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안희정 전 지사 부인이 나선 거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당내 이야기까지는 제가 네네. 잘 모르겠고요. 김상 평론가님의 의견은?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민주원 씨 입장에서는 가장 큰 희생자가 본인과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저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1심과 2심이 180도 달라지는 과정에서 본인이 납득할 만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는 제가 지난번 논평에도 진일보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네.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건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놓고 판결을 하지 않으면 그거와 관련된 사람들은 그 결과를 재판 결과를 승복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도대체 지난번에 이 또 영상을 봐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 자료를 내놓으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민주원 그러게요. 씨도. 그러게요. 그러면은 나의 이야기는 뭐 때문에 탄핵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의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재판은 그 판사 맘대로 네.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도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서 판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가 소식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